압수수색은 사실 이미 한번 벽에 부딪혔잖아요. 그 특수사본부까지 하게 되면 두 번째인데 네. 또 들어갈까요? 글쎄요. 공을 황교안 총리한테 넘겨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얘기한 거는 예. 임의 수사도 원칙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고요. 무슨 수사요? 그러니까 임의 제출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또 생각하고 있다. 들어가지 않고 네. 지난번에 특수사본부가 이미 제출 받았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원하는 것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압수수색 했을 때에는 임의 제출조차 받지 않고 그냥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 다시 압수수색을 하겠느냐 말겠느냐를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주말에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임의 제출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게 된 계기가 이제 황교안 그 직무대행, 권한대행이 오늘 결국은 사실상 보이콧을 완벽히 해버린 셈인데요. 협조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명백히 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황교안 총리가 결국 거부했나요? 거부한 거죠. 이미 거부했죠,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거부했고. 예, 구두로 이제 뭐 얘기한 그것이 뭐 경호실장하고 비서실장한테 결국 떠넘긴 건데. 예. 그 결국 자기가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 입에서는 허락한다는 말을 기대하지 마라. 이 얘기 이미 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말은 그쪽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보수 진영의 시그널을 던지면서 나 대선 후보 나가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 던진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 그래요? 메시지는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던지긴 했는데 속으로는 많이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그렇게 말씀하실 때 노 변호사 갸우뚱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대권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속된 말로 박근혜 대통령 밟고 넘어가야죠. 예. 그런데 지금 지지자들은 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가 자기한테 온 건데. 아니 그런데 그 표만 가지고 집권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친박계만 똘똘 뭉쳐가지고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면 이른바 확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뭐 어떤 수가 되든 어떤 뭐 이렇게 경우의 수에도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대통령 나와서 정말 집권까지 생각한다면 밟고 넘어갔어야 박근혜 된다.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를 쫓아가면서 예.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약간 좀 아쉽긴 많이 아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는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 예. 변호사님, 대면 조사 이제 이거는 성동격소 전략일 수 있잖아요. 그럼 압수수색 어차피 뭐 안 되겠다는데 그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다음에 이미 자료 제출받는 게 무슨 압수수색입니까? 그렇죠. 별 의미도 없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갖고 국민들에게 여론 조성해서 명분을 찾으면서 결국은 대면 조사하겠다. 대면 조사를 이제는 서면에서 넘어갔잖아요. 대면 무조건 만나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것을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정치 잘 모릅니다만은 정치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수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앞에만 딱 보시는 게 아니고 거의 3쿠션을 날리시는데 예. 그 특검이 지금 같은 뭐 경우 13쿠션쯤 남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검이 꼭 정치적이다라는 의견은 아니지만은 아마도 정치인을 상대하다 보니 그러한 전략을 본인들도 조금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면 수사를 거부하지 못할 만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견서 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의견서 냈는데 의견서의 핵심 전부 다 모른다. 모른다. 네, 부인. 예, 그리고 그 문서 유출도 어찌 정호- 보면 정호성한테 떠넘긴. 네, 그렇죠. 본인 책임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되게 일관적이고 성격이 깔끔한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은. 아, 그렇지 일관되고 않습니까? 깔끔하다.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예. 이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분명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줘야 모른다. 되거든요. 책임 모른다. 없다. 나는 예. 일관적으로 책임 없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한 거다. 이거잖아요. 하물며 정호성까지도 내 말을 안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통치 아, 능력이 의견서에 그렇게 돼 그렇죠. 있나요? 통치 능력은 없다. 그거는 자인한 거예요. 약간 무능력했다. 난 좀 그 이디엇. 그렇죠. 예. 뭐 이디어트까지는 예. 아니겠지만 어쨌든 약간 그 사람들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능력했다는 거를 자인하더라도 책임은 못 지겠다는 거죠. 죄는 없다. 그렇습니다.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닌데. 되게 메시지가 간결하고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 일관되고 그들에게. 깔끔한 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자꾸 분수령 될 거라고 언론이 지금 얘기하는데요. 예. 이번 주 분수령이 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면 조사도 이번 주에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훨씬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닌데요. 예, 10일쯤으로 거의 된 것 같던데. 그런데요. 예. 그날 당일날 예.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이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 예. 갑자기 그냥 이 조사 앞두고 쓰러지시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는 법 있나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벌써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위헌적이다. 심지어 특검이 본인을 지금 뭐 이 뇌물죄로 이렇게 피의자로 해놓은 한 것 게. 자체도 위헌이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검하고 지금 청와대가 상당히 긴 이 지루한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10일쯤 그렇죠. 내밀하게 협의를 해놓고 예. 10일 날 받겠다 혹은 9일 날 받겠다 해놓고 막상 당일 가면 이러저러한 핑계를 해서 아니 당일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거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렇죠. 너무 긴장하면 또 이제 프로포폴을 맞으시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찌됐건 예. 그런 식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압수수색 하는 거 아마 봐가면서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특검도 마찬가지죠. 특검도 이제 28일까지로 길게 잡아놓은 이유가 충분히 그럴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좀 길게 잡아놓은 거라고 봅니다. 대면 조사를 만약에 하잖아요. 예. 대면 조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또 안 할까요? 특검이? 전 특검도 마찬가지로 대면 조사하고 부족하면 또 압수수색 시도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대면 조사와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있고 청와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 국민을 그런데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 기조는 뭐 침대 축구 아닙니까? 예. 오늘 그 1부, 2부 두 분 다 세게 나오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이미 언론에서 많이 쓴 표현이잖아요. 침대 그렇죠. 축구로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또 아랍 순방을 자주 갔다 오셨으니까 아랍 축구, 침대 축구.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헐리우드 액션까지. 뭐. 헐리우드 액션까지. 예. 축구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까 그 유종원 평론가님이 이제 세게 얘기하셨는데 예. 황교안 대행이 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밟고 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지지율 추이와 연동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사태 특수를 노리면서 이렇게 황교안 대행의 존재감이 조금씩 이제 좀 부각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아직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렇게 내치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봤을 때. 그때는 어떤 지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수 결집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 그걸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아이콘이 되는 이제 1단계 작업이 있고 그러나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15%, 20%가 된다면 그 정도 박스권이 나오면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도 이 정도 됐으니 내가 박근혜를 딛고 가야겠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털고 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 그때가 되면 이제 그런 국면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차 전략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지금 15%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 골치 지지층 다 가져갔다고 전제하면 35% 콘크리트 지지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황교안 출마할지 말지 그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졌단 말이에요. 대통령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이미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낼 거 없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일관되고 깔끔하게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는데 네. 자, 이제 안종범 폭탄이 또 터졌어요. 네. 박채윤 씨를 다른 뇌물 혐의로 구속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몇 시간 전에 보도에 따르면 대포폰에 녹음되어 있는 걸 털었더니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 내역이 있는 거예요. 통화 내역 한번 들어보시고.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컵스 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짜리 더 많은데. 덕수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실로텔 예. 음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좀 귀찮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때 지나도 받겠다. 양심은 좀 있는지 이렇게 좀 버벅거리기는 한번 머뭇거림을 걷고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거 아무리 들어도 재밌네요. 네, 전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거 열대 번 여러 번 들었는데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재밌네요. 제일 마지막 부분. 저는 특히. 품격 시대를 너무 사랑해서 여기서 들으려고 묶여두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뇌물죄로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뇌물죄 추가 기소를 좀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조금 나와요. 그런데 정보원 이제 수사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뇌물죄 혐의가 드러나니까 선처를 호소하면서 특검에 수첩 39건.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나온 39건 얘기예요. 사실은 이 수첩 예. 39건이. 그리고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이 그 39건을. 선처를 부탁하면서 안종범 수석이 낸 게 아니다. 예. 그게 아니고 그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분이 변호인 입회 하에 본인이 청와대에 보관하고 있던 수첩을 자진해서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특검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예. 어찌됐든 특검 수첩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매우 중요한 자료가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VIP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전부 적혀 있어서 전체 수첩이 56건인가 그렇거든요. 안종범 수석이 그렇죠. 작성한 17건, 39건 더하면. 네, 느닷없이 56건. 산수 문제를 내서 깜짝 놀랐네. 56건. 네, 근데 지난번 17건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당연히 증거 동의를 했고 이번 39건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작성한 주체가 작성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제대로 해 주어야지 증거 능력이 제대로 있는 거예요. 증명력이. 안종범 아니에요. 작성한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작성한 본인이 이거는 왜 작성하게 되었고 이 말의 아하. 의미는 무엇이라고 정확히 진술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지난번에 그 돌아가신 그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셔서 그 설명할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본인 생각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건 못 빠져나가는 이건 못 거죠. 빠져나가고. 예, 안종범 전 수석 업무 수첩을 좀 그 표현- 분석 전문가 아니에요? 일단은 깨알 기록, 깨알 기록. 그 다음에 요약 정리, 예. 앞과 뒤가 다르게. 예. 그리고 정말 이 17건에서도 그동안 예. 정말 그걸로 증명된 분들이 많았는데 39건이면 기대가 되는데. 그 이번에 헌재 심리의 3대 원칙이 뭔지 모르시죠? 첫 번째가 신속이에요. 예. 신속성. 그다음 두 번째 공정성. 세 번째가 충실성이거든요. 안종범 수첩이 꼭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받아 적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이건 공정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에요. 그 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본인의 메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모를 할 때 옆에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대통령 지시인지 당신 생각인지 이제 그게 모르지 않느냐 예. 이런 식으로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수긍을 했더니, 하는데 예. 그럴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따위를 적을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신속하게. 예, 이거는 대부분 다 지시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명확해졌죠. 그리고 한 알겠습니다. 가지 더. 예, 제가 하나 좀 궁금한 예. 게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난 게 총 2차례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세 차례로 만난 거는 최근에 확인이 됐었죠. 예, 최근에 확인이 예. 됐는데 그 내용. 자, 보면은 2014년 9월 15일 날 대구 창조혁신센터에서 만나갖고 승마협회 맡아줘라.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015년 7월 25일 날 만나서는 45분 중에 20분을 이른바 군대용으로 쪼인탁 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안 도와주냐. 그리고 2016년 2월 3차 면담 자료가 바로 이 수첩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국민연금에 예. 예, 그 삼성 이제 그룹에 대한 지원이 있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7월 17일 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25일 만나서도 한 번 더 이제 이야기 요청을 한 거고. 예. 그게 약속이 잘 안 지켜지니까 결국은 재차. 예. 예, 재차 이제 요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요구들을. 그러니까 확인도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3차 사실은 작년 2월이죠. 예, 만났을 때가 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뇌물죄 입증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대가성 입증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노 예. 변호사님. 네. 자, 이제 작년 2월에 3차 면담이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2015년 10월 25일 경으로 미르재단 납입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작년 1월 15일에 K스포츠 재단에 돈이 다 납입이 끝나고 재벌들이. 그리고 그 안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독일에 있는 비덱스포츠. 비덱에다가도 220억인가 또 가고 이런 등등이 다 끝난 다음에 2월에 3차 면담 최종 면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이 있다고만 했지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 10가지 주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네, 그러니까 독대를 하면서 10가지 주문사항을 했는데 총괄적으로는 문화융성 사업을 예. 지원해라, 금전적으로 먼저 이런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0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무엇인지는 지금 특검이 안 밝히고 있어서 아마도 대통령하고 대면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조금 공개해서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10가지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왜 이행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조금 심도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면담 이 막 후에 삼성의 실무진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가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 최근의 양상은 승마협회의 임원으로 된 삼성 간부들이 독일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계약들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드러난 건 그 전에 이 한독협회나 그러니까 삼성 출신들의 그러니까 그리고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도? 그죠. 예. 그리고 그 그룹이었던 또 이 양혜경 씨라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독일의 큰 한독협회, 손이죠. 예, 예. 그분도 삼성 출신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를 꼽히는 그분이 이제 삼성 출신 아닌 것 같아요. 이상화 씨나 이제 이런 분들이 먼저 어떤 그림으로 최순실 씨와 삼성의 그 관계를 맺을지를 세팅이 된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들도 이제 삼성 팀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전에 마사 회장의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출신 현명관 회장이 들어가고 삼성 출신들이 그 마사에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마사회 이제 사회투자기관인 런엑스런 재단까지도 삼성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곳곳에 특히 삼성물산 출신들 간부들이 계속 포진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현명관 회장 때는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퀄리파이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실세다라는 걸 삼성 측에 이제 사인을 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밑그림을 그리는 것들도 또 삼성 출신들이 연루돼 있고 또 그 사람이 대사까지 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승마협회 임원이 된 삼성 출신들이 가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서로의 연관성,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독대와의 그것까지를 맞춰보면은 뇌물죄로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3차 그 면담에서의 독대에서의 그 10가지 요구사항은 실제로 독촉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촉장. 돈은 예. 다 들어왔는데요. 돈도 들어오게 돼. 아니, 그게 다 만족스러워야 이게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근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말도. 1차만 갔죠. 일부만. 그렇죠. 70억. 말도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 뒤에 좀 최근까지도 계속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새로운 말 중, 블라디미르 뭐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이제 화끈하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지원해주고 나서 이제 뭐 미르재단, K스포 재단 만들고 쭉 뭐 정유라에 대한 말 지원들이 쭉 이제 이루어지고 미얀마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본인은 임기말이 다가오고 빨리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삼성은 본인이 하는 거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7월 깨알로 25일 날 한번 야단을 쳤는데 여전히 미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깨알로 낱낱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요구를 했을 가능성. 그래서 독촉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특검도 그 내용을 지금 대면 조사 전에 화끈하게 좀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예. 노 변호사님, 네. 2월에 보면 지금 현재 특검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금전적 지원도 해달라. 문화융성과 스포츠 분야에 이런 기사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기사가 나온 거는 기자도 취재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특검 내부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특검에서 흘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흘리지 않지만은 예. 일단 대강의 흐름은 알려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삼성을 압박하는 카드인가요? 대통령 압박하는 카드인가요? 대통령에게 약간의 함정을 파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잽을 날려서 여기에 네. 빠지나 안 빠지나 보면서 네. 사실 우리의 진짜 카드는 따로 갖고 있는데 네. 패는 까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특검은 이 특검은요 상당히 수사를 잘하는 특검이에요. 옛날 그 검찰 특별수사본부 사람들이 밝혀내지 못했던 것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밝혀내지 못했던 사안들이 특검에서 다 뒤집어지면서 밝혀진 게 많거든요. 이 특검은 이렇게 허를 찌르는 본인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고 또 거짓말이지라고 하면서 자료를 다시 역공으로 제시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자기 쓰는데 패를 까지 않고 예. 그건 트럼프 전법인데 그렇습니까? 절대 패를 까지 마라. 아, 그 카드 트럼프요? 아니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요? 그럼요. 거기를 죽어도 안 까요. 네. 패를 까는 협상가는 절대 무능한 협상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카드를 잘 못하고 트럼프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 특검이 그런 전략을 잘 써요. 왜냐면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수를 먼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수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을 예.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그 서창석 원장, 이건 뭐 너무 복잡해요. 박채원 씨 구속해갖고 YJ콥스 메디칼 이 의료농단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녹취록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정범 수석이 결국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받은 거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뭐 저거로 봐갖고는. 부인이 이제 뭐 네.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뭐 명품 명품백. 가방 안에 현금까지 예. 꽉 채워서 줬다는 뭐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한 얘기예요. 뭐 어찌 됐건. 예. 원래 백 줄 때 그냥 안 줍니다. 근데 어제 예. 받아보신 것처럼. 제가 줘봤다니까요. 왜 자꾸 받은 거로 얘기해? 우리 집사람 줬다니까. 자, 그래서 예. 어제 유튜브를 봤더니요. 중국에서 중앙 분리를 들이받고 BMW 차가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막 불나는 차로 뛰어들어가. 그게 사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 안에 명품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네. 그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정범 전 수석이 노골적으로 딱 까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부인이 상당히 명품 그런 걸 좋아한다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확 느껴지던데요. 명품백 안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잘 모르시네. 계속 이제 받은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받은 거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예. 김영재 부부가 어떻게 그 대통령의 그 전용기에 함께 타서 함께 탔는지. 그렇게 해외 순방을 같이 다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 그 전시대에 있는 그 YJ콥스 예. 거기 또 앞에 가서 또 그 지금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고 뭐 덕담까지 해주고 막 힘 실어주는 얘기하고 그러니 밑에 관료들은 어떻겠어요? 야, 이거 확실히 이제 힘 받는구나 해서 또 열심히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걸 다 밝혀내기 위해서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뭐 뇌물죄 부분도 뇌물죄 부분이지만 이게 결국은 뭐 직권남용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죠? 안종범 수석이 만약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자, 그런 것들이 또 만약에 대통령의 보고하에 또 이루어졌다면. 사실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부가 만든 화장품을 계속 쓰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네. 명절 때 선물 나눠주는 거에도 그 품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예. 그런 걸로 밀어볼 때, 자, 안정범 수석의 성격상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안정범 전 수석의 성격상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뇌물을 받을 정도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들 부부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계속 썼다는 이 존 제이콥스의 그 화장품, 그것도 정말 대금제대로 지급하고 쓰신 건지 저는 그것도 한번 캐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어쩌면 그냥 후원 받으셨던 것일 수도 있다. 예, 자, 그런데. 협찬. 아니, 저런 건요, 돈 주고 씁니다. 돈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주죠. 3배, 4배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공동 지갑일 경우에. 네. 노 변호사님. 네. 자, 이 수첩의 기록을 봤더니요, 39건. 먼저 거보다 2배가 넘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 6월서부터, 2014년. 2014년 6월서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 5개월 동안인데요. 이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14년 5월에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김영환 수석하고 갈등을 빚죠. 김영환 수석도 수첩 기록을 해놨을 거고. 이때 만약에 김영환 수석의 수첩 기록과 안종범 수석이 기록했던 이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은 혐의가 짙은 거 아니에요. 정말 검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하시지 말고. 너무 정확하신데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A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는데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이 문제다, 증명력이 문제다, 신빙성을 누군가가 탄핵하려고 하면
B라고 하는 증거랑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만 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C는 안종범의 증언. 그렇죠. 이렇게 예. 되면 빼박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완전 빼박이가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김기춘이 내일 나오잖아요. 실장이 그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할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제 입장에서. 내일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안 나온대요? 예, 헌재. 헌재. 예, 헌재 안 나온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요때가 그 문서 유출, 비선 실세 네. 이 사건이 터지는 무렵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조응천이 잘리는 시절. 그래서 저는 요 기록을 보면 우병우 기록도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 안에 그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게 들어있대요? 예. 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이번에 새로 제출한 39건의 그 예. 업무 일지가 청와대에 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 쪽에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굉장히 꼼꼼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업무 일지를 기록했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우병우 수석은 기록 안 했을 것 우병우 같은데. 수석은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망록 형태로라도 그거를 만약에 사실은 찾아낼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압수수색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현실적으로. 하나 타이밍 말씀드리면요. 예. 원래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안 하냐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던 시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우병우 수석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쯤인가요? 그게 바로 이 수첩 39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쯤이에요. 말하자면. 아, 그러네. 이게 명절 네. 전, 네. 후, 그때 급격하게 그 우병우 그 수석을. 전에, 직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쪽 특검에 이제 대구 봤더니 네. 명절 지나고 2월 9일서부터 2월 10일 사이에 이제 그때는 그 기자들한테 일정 네, 편타 네. 나왔더라고요. 네, 네. 2월 3, 4일쯤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2월 9일서부터 10일 사이에 대면 조사를 하는데 그때 청와대하고도 조율 중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겠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 네. 소환을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때 나왔던 정보가 지금 다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 수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조사를 처음부터 시작을 많이 했는데요. 예. 이게 제대로 잡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 이 수사를 해보니까. 예. 게다가 협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검찰 사람들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였었는데 이 수첩의 내용을 제대로 분석을 해보니 이분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일정을 그때부터 조율을 해서 잡고 기자들에게 이제 점점 흘리고 있는 거죠. 예. 노 기자님, 고 기자님. 노 기자님, 이랬어요. 노 기자님. 그런데 네.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전형적인 이제 탐사할 때 비슷한 수법 아니에요? 네. 있는 거 없는 거 살살살살 흘리면서 저쪽에서 무나 안 무나 보는데 지금 수첩도 똑같단 말이에요. 39건이고 안종범 수석의 기록 스타일을 보면 무척 상세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2년 5개월 국정농단이 절정에 달하는 그 핵심 시기에. 네. 그런데 왜 기자들한테 살짝 흘릴까요? 그래서 뭐를 이제 잡으려고? 일단은 이 김영한 전 수석 업무일지하고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김영한 전 수석 업무일지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죠. 필적이 틀리죠. 일단. 백 빠지는 네. 소리. 김영한 전 수석은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사항이 좀 많아요. 아하. 네.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 것은 VIP 지시사항 위주로 전달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좀 의문을 가졌던 거는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 능력이나 이런 거에서 저 정도의 꼼꼼한 지시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나올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수첩을 뭔가를 보고 읽는 듯한 어떤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막판에 법률적 대응 부분에 왔을 때는 저것은 우병우의 어떤 코치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어떤 법률적 이렇게 대응하라 그런 부분들이 메모들이 있었는데 VIP 지시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청와대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를 가는 어떤 보고 라인들 따로 있고 지시만 받아서 행하는 라인들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기획 라인 대통령에게 뭔가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다음에 지시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종범 같은 그런 입장의 사람들은 지시만 받아서 이렇게 실행하는 그룹인 거고. 회의가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날 이렇게 이 실행할 것만 하는 그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최순실 씨와 함께 기획 그룹, 그 다음에 어떤 걸 구상하고 그런 그룹들이 좀 따로 있는데 이제 그건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 관저에서 있었던 문고리 3인방과 일요일 날 있었던 그렇죠. 최순실과의 기획회의가 있었다.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첩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노 변호사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롤이 우병우 전 수석의 롤이 이제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 그 직보 라인에서 배제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실은 완전무소하고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직접 지시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직접 했다 그랬죠. 근데 김기춘 실장도 경유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문고리 3인방하고 최순실 씨가 일주일마다 회의하고 그거는 초기였고요. 예. 정년의 감찰문건 사건 불거지고 나서는 사실은 최순실 씨 약간 멀리한 거 아닙니까? 약간 좀 거리를 두고 3인방도 약간 국민들 눈앞에서 좀 치우고 그러고 나서 급부상한 게 우병우 수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면보고도 굉장히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받아쓰는 정도가 아니고 조언도 하면서 또 지시도 받고 거의 이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다. 그거는 이미 그 정윤의 네. 비선 실세 그 십상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2, 3일 만에 프레임을 틀면서 속전속결로 정리한 게 우병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엄청난 신뢰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뒤부터 계속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것은 우병우가 실세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병우 수석도 그래 제가 업무 일지 얘기를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화로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 주로 줄줄줄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1시간씩도 불러주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똑같이 아마 최순실 씨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아마 참고했던 뭐 그대로 얘기했던 우병우 수석에게도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예. 우병우 수석 경우는 조금 달랐다는 거죠. 의견도 듣고 그러니까 우 수석은 분명히 보고하는 쪽과 이 지시 받는 내용 부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 일정은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병우의 생각을 놓는지 안 놓는지 우리는 관심 없고 중요한 건 이 수첩을 보면 지금 이제 그 고기자 추정은 수첩을 보게 되면 주로 국정농단 그다음 돈 문제, 밀케이 스포츠 재단 쪽은 아마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작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7월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법률 대응할 때는 그때 우병우 생각이 법률 지원에 대해서는 있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삼성과의 관계를 찾아내야 되고 최순실 씨와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뇌물죄의 공범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특검이 접근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접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또 하나 지금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안종범 수석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멸 방법들이 되게 획기적인 게 많았잖아요. 핸드폰 뭐 위에 액정 뭐 어느 부분을 뭐 부셔야지 뭐 증거가 더 없어지고 예. 뭐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은 두 사람이 바로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수석이거든요. 그 두 분이 아마 안종범 수석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증거인멸 방법을. 안종범 수석이 혼자 그런 증거인멸 방법을 생각해냈을 수가 없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방법들은.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이 문제가 좀 불거질 것이 예상이 되니까 롯데한테 주었던 돈도 돌려주라라고 시키고 요 수첩 보면 우병우도 빼박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밌는 양상은 제가 느끼기에는 안종범 전 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 쪽으로 어떤 책임을 일정 정도로 좀 떠넘기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더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왜 느끼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러나 행정의 체계 내에서 실행한 사람이에요. 행동대장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요.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이 보기에 우병우 전 수석은 기획진이었던 거죠. 그리고 행정은 여럿이 다수가 하는 거지만 체계를 갖춰서 하는 거지만 기획은 소수가 은밀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의 것들을 있고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계속 암시를 주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은 같이 범죄를 기획한 쪽이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실행한 쪽이다. 이렇게 어떤 그
급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예. 취재하신 결과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 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저 기자들은 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이 정보망들이 있으니까 기자들의 추정은 일반 사람들의 추정은 좀 또 틀리죠.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종범 대답 전 안 수석이 지금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청와대 체계에는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각 수석이 있는 그건데 안종범 전 수석이 겪었던 청와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예, 직접 지시만 받는. 그쪽에서 따로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 그 주구장창 이렇게 받아적고 실행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틈나면은 이제 떡고물이나 좀 얻어먹는. 그렇죠. 아니, 떡 만진 손에 떡고물이 어떻게 안 묻습니까? 예? 예. 아니 그게 저기 그 더킹의 대사예요, 영화. 아, 떡 만진 속에 어떻게 떡고물이 안 묻습니까? 아, 이제 대단합니다, 작가들은. 예. 예. 그런데 이 특검에서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또 오히려 우리 이런 중요한 이슈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은 고용태와 최순실이 어디까지 싸울 거냐. 아유, 중요한 싸움. 지금 현재 그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문하고 있대요. 예. 그 고영태 씨에 대해서. 예, 좀 거기도 만만한 전까지는-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아유, 엄청나죠, 그분은. 예. 좀 전에는 검찰 측 증인 신문이 되게 길었었거든요. 근데 예. 1시간 전에부터 이제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문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아마도 제일 획기적으로 틀어진 사건이 그 미얀마 커피 수입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얀마 이권. 그렇죠. 그렇죠. 미얀마 이권, 또 뭐 M사의 지분을 뺏긴 것에 대한 분노, 또 본인을 제치고 본인을 조금 맨날 혼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영태 씨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예. 이 탄핵 심판정에서 사실은 재판정에서 이 초기 기선 제압은 고영태 씨가 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고영태 씨가 눈을 내리깔고 오히려 최순실 씨가 딱 노래 볼 줄 알았거든요. 레이저를 쫙 쏘면서. 예. 그런데 그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역시 뭔가 지금 거짓말을 훨씬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라는 개인적인 추정을. 고용태 씨가 펜싱 선수 출신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국을 찌르는 한 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고용태 씨가 이렇게 증언하는 와중 속에서 저희는 어쨌든 범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잠재적 포텐셜 범죄자이기 때문에 안 불렀는데 다른 방송에서 많이 부른 걸 보면은 꽤 정확한 기억을 갖고 꽤 정확한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최순실 씨도 녹록하지 않을까. 되치기 하려고 그러는데 되레 되치기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둘의 쟁점은 뭐예요? 하도 많아갖고 그냥 모든 걸 고영태 책임으로 지금 떠넘기는 거죠, 최순실 씨는. 그렇죠. 이제 고영태하고 이성환이가 서로 짜고 자기를 공격에 빠뜨렸다.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중이다. 그다음에 쟤네들이 말한 건 전부 다 조작이고 음모다. 이게 최순실의 주장이고 예. 고영태 주장은 말이 되느냐. 더 블루케이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자본금 최순실이 됐는데 직접 현금을 가져왔어요? 왜 나보고 그것을 뭐 내가 주인이라는 듯 내가 직접 했다고 말하는 둥 이런 식으로 하느냐. 자기를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왜 자꾸 딴소리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였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영태하고 이성환이하고 한 축이고. 예, 네. 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 축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차은- 최순실하고 차은택 씨는 또 조금 중간적인 예. 입장인 거고 최순실 씨 지금 혼자 지금 몰려 있는데 이제 장시호 씨까지 절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정치 잘 모릅니다만은 정치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수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앞에만 딱 보시는 게 아니고 거의 3쿠션을 날리시는데 예. 그 특검이 지금 같은 뭐 경우 13쿠션쯤 나는 네,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특검이 꼭 정치적이다라는 의견은 아니지만은 아마도 정치인을 상대하다 보니 그러한 전략을 본인들도 조금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면 수사를 거부하지 못할 만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견서 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의견서 냈는데 의견서의 핵심 전부 다 모른다. 모른다. 네, 부인. 예, 그리고 그 문서 유출도 어찌 정호- 보면 정호성한테 떠넘긴. 네, 그렇죠. 본인 책임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예. 되게 일관적이고 성격이 깔끔한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은. 아, 그렇지 일관되고 않습니까? 깔끔하다.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예. 이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분명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 줘야 모른다. 되거든요. 책임 모른다. 없다. 나는 예. 일관적으로 책임 없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한 거다. 이거잖아요. 하물며 정호성까지도 내 말을 안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통치 아, 능력이 의견서에 그렇게 돼 그렇죠. 있나요? 통치 능력은 없다. 그거는 자인한 거예요. 약간 무능력했다. 난 좀 그 이디엇.
그렇죠. 예. 뭐 이디어트까지는 예. 아니겠지만 어쨌든 약간 그 사람들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능력했다는 거를 자인하더라도 책임은 못 지겠다는 거죠. 죄는 없다. 그렇습니다.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닌데. 예, 되게 메시지가 간결하고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 일관되고 그들에게. 깔끔한 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자꾸 분수령 될 거라고 언론이 지금 얘기하는데요. 예. 이번 주 분수령이 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면 조사도 이번 주에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훨씬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닌데요. 네, 10일쯤으로 거의 된 것 같던데. 그런데요. 예. 그날 당일날 예.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이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 예. 갑자기 그냥 이 조사 앞두고 쓰러지시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는 법 있나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벌써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위헌적이다. 심지어 특검이 본인을 지금 뭐 이 뇌물죄로 이렇게 피의자로 해놓는 한 것 게. 자체도 위헌이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검하고 지금 청와대가 상당히 긴 이 지루한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10일쯤 그렇죠. 내밀하게 협의를 해놓고 예. 10일 날 받겠다 혹은 9일 날 받겠다 해놓고 막상 당일 가면 이러저러한 핑계에서 아니 당일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거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렇죠. 너무 긴장하면 또 이제 프로포폴을 맞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예. 그런 식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압수수색 하는 거 아마 봐가면서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특검도 마찬가지죠. 특검도 이제 28일까지로 길게 잡아놓은 이유가 충분히 그럴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좀 길게 잡아놓은 거라고 봅니다. 대면 조사를 만약에 하잖아요. 예. 대면 조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또 안 할까요? 특검이? 전 특검도 마찬가지로 대면 조사하고 부족하면 또 압수수색 시도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대면 조사와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있고 청와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 국민을 그런데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 기조는 뭐 침대 축구 아닙니까? 예. 오늘 그 1부, 2부 두 분 다 세게 나오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이미 언론에서 많이 쓴 표현이잖아요. 침대 그렇죠. 축구를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또 아랍 순방을 자주 갔다 오셨으니까 아랍 축구, 침대 축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헐리우드 액션까지. 뭐. 헐리우드 액션까지. 예. 축구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까 그 이종원 평론가님이 이제 세게 얘기하셨는데 예. 황교안 대행이 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밟고 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지지율 추이와 연동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반기문 사태 특수를 노리면서 이렇게 황교안 대행의 존재감이 조금씩 이제 좀 부각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아직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렇게 내치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봤을 때. 그때는 어떤 지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수 결집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 그걸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아이콘이 되는 이제 1단계 작업이 있고 그러나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15%, 20%가 된다면 그 정도 박스권이 나오면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도 이 정도 됐으니 내가 박근혜를 딛고 가야겠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털고 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 그때가 되면 이제 그런 국면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차 전략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지금 15%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 골치 지지층 다 가져갔다고 전제하면 35% 콘크리트 지지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황교안 출마할지 말지 그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졌단 말이에요. 대통령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이미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낼 거 없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일관되고 깔끔하게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는데 자, 이제 안종범 폭탄이 또 터졌어요. 네. 박채윤 씨를 다른 뇌물 혐의로 구속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몇 시간 전에 보도에 따르면 대포폰에 녹음되어 있는 걸 털었더니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 내역이 있는 거예요. 통화 내역 한번 들어보시고.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콥스 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짜리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압수수색은 사실 이미 한번 벽에 부딪혔잖아요. 그 특수사본부까지 하게 되면 두 번째인데 네. 또 들어갈까요? 글쎄요. 공을 황교안 총리한테 넘겨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얘기한 거는 예. 임의 수사도 원칙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고요. 무슨 수사요? 그러니까 임의 제출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또 생각하고 있다. 들어가지 않고 네. 지난번에 특수사본부가 이미 제출 받았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원하는 것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압수수색 했을 때에는 임의 제출조차 받지 않고 그냥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 다시 압수수색을 하겠느냐 말겠느냐를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주말에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임의 제출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게 된 계기가 이제 황교안 그 직무대행, 권한대행이 오늘 결국은 사실상 보이콧을 완벽히 해버린 셈인데요. 협조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명백히 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황교안 총리가 결국 거부했나요? 거부한 거죠. 이미 거부했죠,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거부했고. 예, 구두로 이제 뭐 얘기한 그것이 뭐 경호실장하고 비서실장한테 결국 떠넘긴 건데 예. 그 결국 자기가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 입에서는 허락한다는 말을 기대하지 마라. 이 얘기 이미 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말은 그쪽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보수 진영의 시그널을 던지면서 나 대선 후보 나가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 던진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 그래요? 메시지는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던지긴 했는데 속으로는 많이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그렇게 말씀하실 때 노 변호사 갸우뚱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대권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속된 말로 박근혜 대통령 밟고 넘어가야죠. 예. 그런데 지금 지지자들은 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가 자기한테 온 건데. 아니 그런데 그 표만 가지고 집권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친박계만 똘똘 뭉쳐가지고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면 이른바 확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뭐 어떤 수가 되든 어떤 뭐 이렇게 경우의 수에도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대통령 나와서 정말 집권까지 생각한다면 밟고 넘어갔어야 박근혜 된다.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를 쫓아가면서 예.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약간 좀 아쉽긴 많이 아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는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대면 조사 이제 이거는 성동격소 전략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 어차피 뭐 안 되겠다는데 그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다음에 이미 자료 제출받는 게 무슨 압수수색입니까? 별 의미도 없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갖고 국민들에게 여론 조성해서 명분을 찾으면서 결국은 대면 조사하겠다. 대면 조사를 이제는 서면에서 넘어갔잖아요. 대면 무조건 만나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것을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 공정성. 세 번째가 충실성이거든요. 안종범 수첩이 꼭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받아 적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이건 공정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에요. 그 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본인의 메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모를 할 때 옆에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대통령 지시인지 당신 생각인지 이제 그게 모르지 않느냐 예. 이런 식으로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수긍을 했더니, 하는데 예. 그럴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따위를 적을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신속하게. 예, 이거는 대부분 다 지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명확해졌죠. 그리고 한 알겠습니다. 가지 더. 예, 제가 하나 좀 궁금한 예. 게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난 게 총 2차례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세 차례로 만난 거는 최근에 확인이 됐었죠. 예, 최근에 확인이 예. 됐는데 그 내용. 자, 보면은 2014년 9월 15일 날 대구 창조혁신센터에서 만나갖고 승마협회 맡아줘라.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015년 7월 25일 날 만나서는 45분 중에 20분을 이른바 군대용으로 쪼인탁 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안 도와주냐. 그리고 2016년 2월 3차 면담 자료가 바로 이 수첩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국민연금에 예. 그 삼성 이제 그룹에 대한 지원이 있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7월 17일 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25일 만나서도 한 번 더 이제 예약 요청을 한 거고. 예. 그게 약속이 잘 안 지켜지니까 결국은 재차. 예. 예, 재차 이제 요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요구들을. 그러니까 확인도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3차 사실은 작년 2월이죠. 예, 만났을 때가 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뇌물죄 입증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대가성 입증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노 예. 변호사님. 네. 자, 이제 작년 2월에 3차 면담이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2015년 10월 25일 경으로 미르재단 납입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작년 1월 15일에 K스포츠 재단에 돈이 다 납입이 끝나고 재벌들이. 그리고 그 안에 보게 되면은 그 뭡니까? 독일에 있는 비덱스포츠. 비덱에다가도 220억인가 또 가고 이런 등등이 다 끝난 다음에 2월에 3차 면담 최종 면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이 있다고만 했지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 10가지 주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네, 그러니까 독대를 하면서 10가지 주문 사항을 했는데 총괄적으로는 문화융성 사업을 예. 지원해라. 금전적으로 먼저 이런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0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무엇인지는 지금 특검이 안 밝히고 있어서 아마도 대통령하고 그 신라호텔 그 예, 예. 음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그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좀 구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때 지나도 받겠다. 양심은 좀 있는지 이렇게 좀 버벅거리기는 한번 머뭇거림을 걷고 이렇게 넘어가요. 아 근데 이거 아무리 들어도 재밌네요. 네, 전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거 열댓 여러 번 번 들었는데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재밌네요. 제일 마지막 부분. 저는 특히. 품격 시대를 너무 사랑해서 여기서 들으려고 묶여두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네. 뇌물죄로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뇌물죄 추가 기소를 좀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조금 나와요. 그런데 정보원 이제 수사.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뇌물죄 혐의가 드러나니까 선처를 호소하면서 특검에 수첩 39건.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나온 39건 얘기예요. 사실은 이 수첩 예. 39건이. 그리고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이 그 39건을. 선처를 부탁하면서 안종범 수석이 낸 게 아니다. 예. 그게 아니고 그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분이 변호인 입회 하에 본인이 청와대에 보관하고 있던 수첩을 자진해서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특검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예. 어찌됐든 특검 수첩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매우 중요한 자료가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VIP 관련된 지시사항이 전부 적혀 있어서 전체 수첩이 56건인가 그렇거든요. 안종범 수석이 그렇죠. 작성한 17건, 39건 더하면. 네, 느닷없이 56건. 산수 문제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네. 56건. 네, 근데 지난번 17건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당연히 증거 동의를 했고 이번 39건에 다 증거 동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작성한 주체가 작성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제대로 해 주어야지 증거 능력이 제대로 있는 거예요. 증명력이. 안종범 아니에요. 작성한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작성한 본인이 이거는 왜 작성하게 되었고 이 말의 아하. 의미는 무엇이라고 정확히 진술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지난번에 그 돌아가신 그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셔서 그 설명할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본인 생각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건 못 빠져나가고. 이건 못 빠져나가고. 이 안종범 전 수석 업무 수첩을 좀 그 표현- 분석 전문가 아니에요? 일단은 깨알 기록, 깨알 기록. 그 다음에 요약 정리, 예. 앞과 뒤가 다르게. 예. 그리고 정말 이 17건에서도 그동안 예. 정말 그걸로 증명된 분들이 많았는데 39건이면 기대가 되는데. 그 이번에 헌재 심리의 3대 원칙이 뭔지 모르시죠? 첫 번째가 신속이에요. 예. 신속성. 그다음 두 번째